바닷바람 속에 감춰진 비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38살이고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 민수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닷가 마을에서 어업을 해왔고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언제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수의 태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저희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땐 전혀 몰랐죠. 민수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거리감이 점점 깊어졌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민수는 아침밥을 거른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꽉 잠갔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을 먹고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어가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혼자만의 공간에 갇힌 듯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평소 좋아하던 바닷가 산책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모습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어시장에서도 늘 웃음이 많던 녀석이 어느새 입을 굳게 다문 채 바쁘게 일만 하는 어른처럼 변해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청소년기의 변화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방문 틈 아래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물건들도 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인 건 민수가 자주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석류와 수박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먹는 모습이 이상했죠. 저는 그저 무심코 그 과일들을 시장에서 사다 놓곤 했지만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도 서서히 심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라며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죠.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하며 저를 외면하는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어느 날은 몰래 민수의 휴대폰을 들여다볼까 하는 충동이 들었지만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엄마 같아 멈추고 말았어요. 그 세계에 제가 들어가면 우리 사이가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 발표는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강원도 속초에 일주일 다녀올게요. 저도 모르게 조심해서 다녀와 라는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끌어올랐어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더욱 외로웠죠. 평소에는 하지 않던 꽉 끼는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마을 광장 카페에 나가 앉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기도 했어요. 낯선 자유로움과 함께 찾아온 쓸쓸함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여행 둘째 날, 민수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초 분위기가 별로라서 일찍 올게요. 말은 간단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묻어난 피로감과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뒤 방바닥에 떨어진 석류 포장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불안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게 뭔가 있구나. 그 느낌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민수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더 잦아졌고 저와 나누는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민수는 매일같이 석류와 수박을 먹었는데 그 과일들이 마치 그의 비밀스러운 일상의 일부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과일들을 시장에서 조심스레 고르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상인이 웃으며 요즘 민수네 집은 석류가 아주 맛있다더라 라고 말할 때마다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느꼈어요. 민수는 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여자는 그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고백을 듣고 난 뒤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와 슬픔, 그리고 그가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민수는 엄마, 난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계속 함께야 라고 다독였지만 저는 그 말조차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가 좋아하는 과일로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하늘색 면 원피스를 입고
허리선은 살짝 들어간 디자인이라서 그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싶어 조심스레 옷을 고른 거였죠. 발에는 가느다란 끈이 달린 샌들을 신고 은은한 자스민 향수를 뿌렸어요. 부엌에는 달콤한 과일 냄새가 가득했고 저는 무심코 민수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죠. 그때 갑자기 민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연한 하늘색 리넨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는 몇 개의 단추가 풀려 있어서 그의 목선과 가느다란 어깨가 은은하게 드러났어요. 바람에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다크서클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었죠. 민수는 조심스레 다가와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민수야. 무슨 일이야? 라고 답했어요. 그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이 보였죠. 민수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엄마, 내가 달라진 거 눈치챘지? 그냥 내가 만든 세상과 엄마가 아는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지?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웃으며 민수야, 철학자가 될 필요 없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느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줘 라고 말해주었죠. 그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엄마. 가끔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는 게 무서워 라며 웃었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그 사람들 말이야. 가끔 시장에서 나한테 석류가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있나 봐라며 놀리곤 해. 내가 그걸로 돈 좀 벌어야겠네 주라고 농담을 던졌고 둘 다 크게 웃었죠. 그 짧은 순간만큼은 우리 모자가 다시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던 중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고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나 긴 머리를 어깨에 흘러내리게 한 채 몸매를 따라 흐르는 검은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문자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뭐야, 민수야?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행 중에 우연히 발견한 건데 너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 싸늘해졌다. 민수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영문자가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 빛은 어두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무언가 숨겨진 메시지 같았지만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죠. 나는 손끝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어디서 찾은 거야? 민수는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속초에 간 친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처음엔 그냥 이상한 코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엄마, 난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며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애썼지만 실패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져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집 앞문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가 몸을 굳히며 누군가 온 것 같아라고 속삭였죠. 문이 열리고 어두운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분명 위협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나는 김민수를 찾으러 왔다. 그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며 무거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민수가 봉투를 받아들자 나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숨을 죽였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민수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된 사진들, 이상한 암호가 적힌 문서들,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이 마을에 낯익은 풍경과 낯선 인물들이 함께 있었고, 편지에는 우리 가족과 이 마을에 얽힌 오래된 비밀이 담겨 있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우리가 알던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 우리 가족과 마을, 그리고 너와 나까지 연결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낯선 남자는 뒤돌아 가려다가 문득 멈춰서서 마지막 경고를 남겼죠. 조심하라.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과거는 언제든 돌아와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빛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었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저 낯선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전하려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모든 비밀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진실의 조각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지만 내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다. 낯선 남자가 남긴 봉투 속 사진과 편지들은 우리 가족과 마을에 얽힌 깊고 오래된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민수와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우리 마을의 낯익은 골목과 오래된 등대가 찍혀 있었고 편지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건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잡한 과거를 가진 줄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해. 마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답했다. 나는 곧장 마을의 노신부님, 박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었다. 작은 교회에서 향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자 그의 푸른 눈동자가 나를 반겼다. 나는 청록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박신부님, 저희 가족과 마을에 관한 오래된 비밀이 담긴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서연씨, 과거는 파도와 같아서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강한 흐름이 있지요. 조심해야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하단다라고 조언했다. 박신부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금씩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힌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 민수는 점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변해갔다. 그의 옷차림도 변했는데 어두운 색 셔츠와 청바지를 자주 입으며 그의 눈빛은 예전의 밝음 대신 깊은 사색과 결단력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장에 나갔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은빛 귀걸이와 산호빛 립스틱을 발라 평소보다 조금 더 눈에 띄게 꾸몄다. 과일 가게에서 석류와 수박을 고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들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감추어진 듯한 신비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던 그가 낯선 모습으로 보였지만 나는 그가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점점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뜨거운 여름밤, 오래된 항구 근처의 폐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꽃 아래 마을 사람들은 소화기에 물을 뿌리며 필사적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그 와중에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그 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진 경고였다. 나는 민수와 함께 불길을 바라보며 이 사건이 우리 가족과 마을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협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나는 이 비밀을 밝히고 민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 반짝였고 나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과연 이 여름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민수와 나는 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밤하늘 아래 불길이 타오르던 그날 이후 마을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불길에 휩싸였던 폐가는 이제 잿더미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혹이 서려 있었다. 나는 검푸른 원피스에 은은한 빛을 내는 목걸이를 걸고 낮게 깔린 긴 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시장을 걸었다. 상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속삭이듯 지나갔다. 김서연과 아들 김민수, 그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달라졌다. 예전에 헐렁한 청바지와 티셔츠 대신 몸에 꼭 맞는 어두운 리넨 셔츠와 슬림한 바지를 즐겨 입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히 넘겼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진지해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민수를 발견했다. 그는 과일 가판대 앞에 서서 상인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 석류는 정말 품질이 좋은가요? 제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인은 웃으며 민수 씨, 너무 많이 사면 온 마을이 석류 주스로 넘쳐날 거예요. 라며 농담을 던졌다. 나는 멀리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밀이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도 길지 않았다. 어느 뜨거운 여름밤, 다시 한번 마을이 술렁였다. 이번에는 오래된 등대 근처에서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불길은 짙은 연기를 뿜으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나는 민수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는 함께 물을 뿌리며 불길을 막으려 애썼다. 그 순간 후드티를 쓴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그날 이후 마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검은색 원피스에 옅은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조용히 민수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민수는 점점 더 어른스러워졌고 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어느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한다. 진실을 찾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문구는 우리를 향한 경고인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민수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야. 무언가 큰 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났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벌어지는 비밀과 위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모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밤하늘의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은 멀리 있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맞설 수 있을 것임을 믿었으니까. 밤하늘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달빛 아래 나는 오래된 등대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몸에 꼭 맞는 원피스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은빛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다.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려
나의 긴 목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옅은 붉은 립스틱이 입술에 감돌며 나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와 함께 마을의 오래된 등대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민수는 하얀 셔츠를 약간 풀어헤치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함께 그의 젊은 몸매를 드러냈다. 청바지는 몸에 딱 맞아 그의 탄탄한 다리를 강조했고 그의 눈빛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깊고 진지하게 빛났다. 그가 품고 온 작은 나무 상자는 무게감 있게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우리는 등대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민수가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과 수첩, 그리고 손글씨가 가득한 편지들이 나왔다. 사진에는 우리 가족의 옛 모습과 마을의 낯익은 풍경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엄마,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이야기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등대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머리끝까지 전해지는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후드티를 입은 인물은 손에 흔들리는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음산하고 위협적이었다. 감히 오래된 비밀을 캐려 하는구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우리는 진실을 원할 뿐이다. 두려움 없이 맞설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등불을 든 그림자는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더니 사라지듯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밤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등대 밖의 파도 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내 어깨에 닿은 민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알았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위험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등대 위로 떠오른 달은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듯 빛났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서막임을 나는 직감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적인지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등대의 속삭임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등대에서 만난 그 밤 이후 민수와 나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낡은 사진과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들은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조각들이었다. 나는 검은색 원피스에 짙은 와인빛 립스틱을 바르고 빛나는 은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옷차림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수는 흰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순수함을 잃고 성숙한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 가족과 마을에 얽힌 비밀이 담긴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위협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인물이 다시 나타났다. 후드티를 입은 그 사람은 등불을 들고 나타나 음산한 목소리로 진실은 대가를 요구한다. 멈추지 않으면 파멸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무자비했지만 우리를 굴복시키진 못했다. 이후로 마을은 이상한 소문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상인들은 우리 가족을 조심스럽게 대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시장을 걸으며 그 시선들을 견뎌냈다. 민수는 점점 더 어른스러워졌고 그의 행동에는 결단력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 가족의 과거와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려 애썼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밤, 등대 근처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접 불길과 싸워야 했다.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져가는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우리 가족의 명예와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아래 나는 민수와 손을 맞잡고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감춰진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장막 뒤에 숨겨진 비밀들은 무엇일까?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다졌다. 이 여름,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전해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만 한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등대의 속삭임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등대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 삶은 완전히 변했다. 민수와 나는 낡은 사진과 편지 속에 감춰진 비밀을 풀기 위해 매일 밤을 새웠다. 나는 여전히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은빛 목걸이를 목에 걸었지만 이제 그 옷차림은 단순한 외출복이 아니라 나의 결의와 의지를 상징하는 갑옷 같았다. 민수는 더욱 깊어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흰 셔츠와 몸에 꼭 맞는 청바지는 그가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님을 알려줬다. 그가 품에 안은 나무 상자에는 우리 가족과 마을에 얽힌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음모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 민수야, 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느 어두운 밤, 후드티를 입은 낯선 그림자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진실을 파헤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맞서며 우리는 두렵지 않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심스레 바라보았고 나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시장을 걸으며 그 시선을 견뎌냈다. 민수는 점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고 마을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등대 근처에서 또 다시 불길이 치솟았고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길과 싸워야 했다. 그림자가 사라질 때 내 마음속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밤하늘의 별빛 아래 민수와 손을 맞잡고 나는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거야. 그러나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감춰진 적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다.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운명의 장막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용기를 다졌다. 이 여름,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전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새벽, 나는 다시 그 낡은 등대로 향했다. 검은 시크 원피스가 바람에 살랑이며 몸선을 따라 흐르고 은빛 목걸이는 달빛 아래 반짝였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날 밤, 민수와 나는 또다시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 민수는 하얀 셔츠에 단추를 몇 개 풀고 몸에 딱 맞는 검은 청바지를 입은 채였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바다처럼 신비로웠고 손에 든 나무 상자는 무거운 의미를 품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등대 안으로 들어섰다.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수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복잡한 암호가 적힌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 가족과 마을을 노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다. 나는 단호하게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때 등대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졌지만 차가운 눈빛은 선명했다. 감히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웠다. 나는 숨을 고르고 우린 두렵지 않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냉소를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싸움이 이제 시작임을 알았다. 바깥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파도 소리는 등대 벽을 때렸다. 민수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아 따뜻함을 전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달빛은 우리를 비추며 속삭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앞으로 펼쳐질 운명에 대한 예고였다. 우리가 마주할 어둠은 깊고 적들은 가까이에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숨겨진 비밀과 위협, 그리고 사랑과 용기가 뒤섞인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은 더욱 격렬하고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우리 모자가 함께라면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